자, 이전까지 했던 정전기 내용 다음에 이제 전기의 기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라는 건 동전기예요. 동전기. 전기는 크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정전기, 정지해 있는 정전기와 전기들이 계속 움직이는 동전기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전기는 사실 전류의 개념인데, 자, 이 동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전기회로예요. 전기회로.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무슨 자야? 돌회자예요. 돌회자. 전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도선안을 빙글빙글 돌 수 있으니까 계속 뭐하고 있어?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죠.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정전기와는 다르게 계속 움직이는 동전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하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로의 기본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 이거 초등학교 때 너희들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건 전지예요. 전지. 전지가 뭐야? 건전지죠. 건전지를 딱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어? 위에가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안쪽 뭉툭한 부분이 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뭐야? 플러스 극이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극을 나타내죠. 실제 기호, 이제 전기회로 기호를 나타내면 얇은 긴 게 플러스 극을 나타내고요. 왠지 되게 마이너스 같이 생겼는데 플러스 극이고요. 이 짧고 뚱뚱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좀 실제 건전지 모습과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더 지나가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자, 전구가 있어. 전구 뭐 간단하죠? 말 그대로 좀 전구 모양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 번개 모양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걸 봅시다. 자, 얘는 전기 저항이에요. 저항. 얘들아, 저항의 뜻 자체가 뭐지? 저항. 무언가를 막거나 무언가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저항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선생님, 전류를 왜 굳이 흐르는 걸 방해를 해야 하나요? 라고 알 수도 있는데, 뒤에 우리 전기 저항하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기호에 한번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지그재그 모양.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걸 좀 막는 듯한 모양이죠. 그리고 이 선은 도선, 전선. 이따 전선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스위치 기호. 간단하죠? 그리고 두 가지 너희들이 처음 보는 게 있을 텐데, 전압계라는 것과 전류계라는 게 있어요. 전압계는 말 그대로 전압, 뒤에서 배울 텐데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압을 보통 기호를 단위를 V, 볼트를 써요. 볼트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그 V자를 따서 전압계를 만들었고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인 전류계는 이 A,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래서 그 앞에 글자인 A를 따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전류계, 전압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선 빠져버렸기 때문에 간단히 기호만 설명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보고 지나갈게요. 뭐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전류계는 지금 바로 이어져서 연결했는데, 전압계는 도선을 한번 거쳤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숨어 있는데 뒤에 한번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기 단어에서는 너희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전기 저항, 줄여서 저항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든 공식인 오메 법칙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먼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류입니다. 전류. 기호로는 I를 써요. I. 뒤에 뭐의 약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기 회로에서 전하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하의 흐름. 전류는 전하가 흐르는 것. 흐를 U자를 써요. 전하가 흐르는 것. 간단하죠? 전자들이 뭐하고 있어? 전하를 운반하니까 말 그대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류입니다. 단위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요. 아까 위에 전류계 했던 이 A와 이 암페어는 같은 A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암페어인데 뭔 소리냐면, 자, 전선을 선생님이 반으로 뚝 잘라요.
그럼 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전선을 잘라내면. 그럼 여기에 뭐가 이동하게 돼? 전하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 전하들은 뭐야? 음전하죠, 음전하. 음전하는 다른 말로 전자죠, 전자. 자, 전자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럼 이 단면을 가만히 내가 보고 있으면 1초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단위로 한 게 암페어라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것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항상 이동하는 건 뭐야 얘들아? 전선이든 뭐 정전기 할 때도 항상 이동하는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얘가 뭐였어? 전자죠, 전자.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전하인 음전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전하는 어때? 가만히 있어요. 양전하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전선의 한쪽을 내가 플러스 극,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반대쪽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할 거야. 그럼 전자들은 얘들아 플러스 극 쪽으로 뭘 받게 돼? 이쪽으로 당기는 힘, 그렇죠. 인력을 받게 되고요. 반대쪽은 뭘 받게 돼? 마이너스 극,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는 청력을 받게 됩니다. 얘는 밀어내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럼 전자들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전자의 이동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전자의 이동, 전하의 흐름은 전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중요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되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따위로 했나요? 전자의 이동 방향대로 결국 그냥 전류의 방향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게 반대 방향이 됐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예요. 실수. 제일 처음에 과학자들이 전류의 이동 방향을 정할 때 뭐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겠지 라고 정했는데 실제로 안을 보니까, 실제로 도선안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보게 되니까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야. 전자들이 이동하게 돼서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라고 알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전에 너무 많은 공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전류의 방향대로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는 방향으로 모든 공식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걸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단순히 그럼 그냥 둘이 반대인 것으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라는 게 좀 더 중요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로 이동해야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 전압입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뭘까 얘들아? 전기의 압력이 뭐야? 밀어주고 그런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자를 밀어주거나 전류를 흐르게 밀어주는 그런 힘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힘이 아니고 능력. 힘과 능력은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폭포가 있어.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일단 해봅시다.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만약에 이 폭포에 물이 없다면 이 폭포는 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 그건 아니죠. 폭포가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게 되면 다시 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이 능력이에요. 뭔 소리냐면 전기의 차이,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전위차라고 하는데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이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안 배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전압이에요. 만약에 플러스 1과 다시 그릴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둘 사이 힘 차이는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한쪽이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야. 그럼 둘 사이의 힘 차이는 몇이 돼? 4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전압이 센 상태라는 거야? 이 4,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차이가 전압이 더 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히 밀어주는 힘이 아니고 이런 능력.
여기에 전기가 꼭 흐르고 있지 않더라도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전압이 가진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건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전기 저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뒤에 아예 한 단원으로 빼서 정말 깊게 배워볼 텐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왜 굳이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건 간단히 넘어가고, 단위 같은 경우는 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과학자 이름이에요. 위에 전압의 단위를 깜빡했는데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볼트 V. 자, 조금 색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찍고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의 집입니다. 학교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여의치도 않고 좀 뭐 하다 보니까 좀 바빠져서 집에서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너희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자,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거냐면, 우리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집에는 이렇게 귀여운 칠판도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의 흐름, 얘들아, 물의 흐름에 있어서 자,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요. 물레방아. 자, 선생님이 이 물레방아를 열심히 돌려주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니, 얘들아? 이 물레방아 위로 떨어지는 물이 필요하겠죠. 물. 자, 여기 물이 떨어져 줘야 돼요. 물의 흐름이 필요하겠습니다. 물의 흐름.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이, 얘들아, 떨어지려면 물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하겠죠. 물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애가 뭐니, 얘들아? 그렇죠, 펌프요, 펌프. 자, 물을 위로 펌프가 끌어올려주고, 그 끌어올려준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거를 한번 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기. 자, 여기에 전구가 있어요. 자, 이 전구를 돌려주기 위해선, 얘들아, 뭐가 필요하니? 그렇죠, 전기의 흐름, 전류가 필요할 거예요. 전류. 그러면 뭐와 똑같겠어요? 여기 물레방아에서. 그렇죠, 물의 역할과 똑같은 전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류. 그렇죠. 그럼 이 전류를, 얘들아, 위까지 끌어올려줘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뭐가 될까요? 뭐야 이거? 이 전류를 밀어주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위에서 떨어뜨려주는 힘? 이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힘? 그렇죠,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압. 그럼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야?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는 전지죠, 전지. 위에서 떨어뜨리는 힘을 만들어주는 애는 전지예요. 그럼 위에서 떨어지는 힘, 이것은 뭐야? 여기서 펌프, 물에서는 이 물의 높이차. 자, 여기에서는 물의 높이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 전기에서 물의 높이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전지가 만들어준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따라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물의 흐름, 이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한 물의 흐름은 결국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와 같다고 했어요. 전류. 그렇죠,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니까. 그치? 그래서 물레방아와 전구는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왼쪽에 밸브가 있고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밸브는 이거 잠그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스위치로 내가 이걸 스위치를 열면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같은 역할. 자, 물이 흐르려면, 얘들아, 수도관이 필요해요. 수도관.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역시 같은 역할이겠죠. 자, 펌프와 물의 높이차,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을 위로 끌어올려준 역할을 하는 애는 뭐라고? 물을 위로 끌어올려준 역할을 하는 애를, 그렇죠, 펌프죠. 그럼 전기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그렇죠, 전지가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야. 둘 다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끌어올려진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그 힘이 물의 높이차만큼 생기겠죠. 그렇죠, 그 높이차. 전기도 역시 그 전기 에너지에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차이가 뭐다? 전압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4번은 여기까지고요. 핵심 5번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세요. 자, 핵심 5번 오매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오매 법칙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우리 전류, 전압, 전기 저항의 기호와 단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호는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문제집을 풀어보면 느낄 텐데, 오매 법칙 같은 경우 너희들이 혼동하고 되게 어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류, 전압, 전기 저항의 기호와 단위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간단하게 얘들아 설명하면, 기호는 보통 공식을 쓰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부분 문제 풀 때는 이 단위, 문제 풀 때는 요 단위가 대부분 나오게 되고, 특히나 계산 문제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란 건 뭐야 얘들아?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하의 흐름. 그럼 전류가 세다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기가 강력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tensity, 이걸 찾아보면 아마 세기, 강도, 그런 뜻으로 나올 텐데, 얼마나 애가 단단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이 intensity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기의 세기라는 뜻에서 I를 약자로 쓰게 됩니다. 전압은 볼트예요. 많이 들어봤죠? 볼트. 볼테이지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깝긴 한데 대부분 두 개를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 저항은 혹시 레지스탕스 들어봤니 얘들아? 레지스탕스? 무언가를 저항하는 사람들, 뭐 혁명가 그런 뜻을 쓰이는데, 거기서 따와서 R을 전기 저항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들은 여기 나오는 오매 법칙 있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 오매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전류의 단위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어떤 도선을 통과한 1초 동안 통과한 전자의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볼트는 전압의 단위. 둘이 똑같기 때문에 혼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기호와 단위를 혼동하는 게 이 볼트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까 잘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오매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 전기 저항,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거속시 그래프랑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속시 그래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압 V는 I 곱하기 R,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와 저항 사이, 이 곱셈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는 I 곱하기 R이 되고요. 전류 I는 이 둘 사이 얘들아 분수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I는 R분의 V, 저항은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무슨 그림을 설명하려고 왔냐면, 너희들 프린트에 있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왔어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좀 생소한 그림일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한눈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아까 우리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있었죠?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물레방아를 돌릴 때 어떻게?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 그 모습을 하나 잘라놓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전기회로에서 보는 거예요. 전기회로. 자, 전기회로에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 전기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힘, 이건 뭐라고? 위에 끌어주는 힘. 이 위에 높이 차이, 이거는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압. 자, 전압. 이 전압이 쭉 위로 끌어올려주면 어떻게 돼? 전류가 이 미끄럼틀 타고 슉 내려가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렇죠.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자,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뭐라고? 그렇죠. 전압이 되는 거예요. 전압. 전위차라고 불리는 전압.
자,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지금 길이 어때 얘들아? 길이 막혀있죠? 자, 이 막힌 역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 이건 뭐라고? 이거는 전기 저항이었죠. 저항. 전기 저항.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프린트에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아니구나,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프린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케이? 자, 오배 법칙을 한번 한눈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그림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플러스 극에 연결했고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차이, 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전지가 만들어준 전압이겠죠. 전압. 그렇죠. 이 흐르는 건 전류가 될 테고. 자, 일단 이 전압과 전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커져요. 전압의 역할은 뭐야 얘들아? 이 높이차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했어. 자, 전압이 커진다는 건 이 높이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겠죠. 그럼 이 높이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더라? 전류가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전압이 커지면 전하가 도선을 통과하는 힘, 변화가 도선을 통과하는 힘, 뭐란 소리야? 전류죠. 전류가 커지게 된다.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네요. 이런 커지는 관계를 뭐라 그래? 비례 관계라고 하죠. 기호로는 어떻게 쓰니? 이렇게 무한대를 반 자른 듯한 그런 모습을 기호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져요. 그러니까 V, 전압 V는 I와 비례한다. 전류 I와 비례한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항상 세 번째 요소인 저항이 일정해야 합니다. 저항이 변화하면 이 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전류와 한번 전기 저항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얘들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겁니다. 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거야. 자, 그럼 전류가 슉슉 떨어지겠죠. 자, 전류의 세기는 당연한 거지만 잠깐 빼먹었네. 전류의 세기는 전하가 도선을 여기를 잘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전기 저항이 뭔 짓을 해? 전기 저항이. 자, 전기 저항이 얘가 가는 것을 막아요. 막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전기 저항이 좀 작아져. 얘가 점점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럼 전류가 어때 얘들아? 더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전기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전하가 도선을 통과하는 것, 이게 뭐라고? 전류라고 했죠. 전하가 도선을 통과하는 것이 전압. 자, 전기 저항이 작아지면 전하가 도선을 통과하는 전류가 커진다. 작아지면 커진다. 무슨 관계야 이건?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선생님, 반비례 관계는 기호가 있나요? 아니요. 반비례 관계는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전기저항 R이 감소하면 이 역수의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지는 값이 뭐와 비례해? 전류 I와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을 하면 전기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합치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자, 둘 다 전류가 같네. 둘 다 같은 전류를 한쪽으로 끌어오게 되면 전류 I는 얘네들도 같이 묶을 수 있겠죠? R분의 V와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가 옴의 법칙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이 거속시와 같은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위에서 식을 두 개 구했어 얘들아. 전압과 전류 사이의 식, 그리고 전류와
전기 저항 사이의 식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압과 전류 사이의 식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프. 자, 과학에서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값이 변해가는 것을 그림으로 한눈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 아까 1번 그래프, 1번식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압이 증가해요. 그래프에서 얘들아 X축과 Y축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되니?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네. 아, 간단하네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해요. 이거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라고요. 직선으로 나타나는 비례관계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울기. 그렇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원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표현을 하죠. X분의 Y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X가 뭐야 얘들아? X값의 증가량이 0에서 V만큼 증가하게 돼요. V 분의 Y값의 증가량은 0부터 암페어 이만큼 증가하게 돼요. 전류만큼 증가하게 돼요. 전류만큼. 전압분의 전류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게 뭐란 거야?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왼쪽에 써있죠.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 V분의 I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니 얘들아?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나요? V분의 I는 없지만 I분의 V는 있네. 그럼 얘를 역수로 취하면 얘도 역시 역수로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뭐가 돼? 아, R분의 1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이 직선 X축을 전압으로 두고 Y축을 전류로 놨을 때의 기울기는 R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점선 봅시다. 점선. 기울기가 작아져요. 기울기가 작아졌대. 어떤 기울기가 작아졌대. 그러면 이 저항, 이때의 저항, 일정하죠 저항. 이때 저항을 R1이란 저항이라고 하고 이때를 R2라는 서로 다른 저항이라고 봅시다. 저항 1, 저항 2란 뜻이야. 자, 저항 1에서 저항 2로 저항을 바꿨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졌다는 소리는 R분의 1 값, 기울기가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1 값이 작아졌다는 소리가 되죠. 자, R분의 1이 작아졌다는 소리는 뭐란 소리야 얘들아? R 값은 커졌다는 소리죠. 저항이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X축에 전압을 두고 Y축에 전류를 뒀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에서 저항이 증가했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식 두 번째 구했던 거 있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전기 저항에 따른 전류의 변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X축과 Y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세요. X축은 저항, Y축은 전류입니다. 자, 저항이 증가해요.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점점점 막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한 만큼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무슨 관계를 가져?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얘들아 저항이 막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 네, 있어요. 여러분들 스피커 있죠? 스피커. 자, 귀에 듣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그래프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중에서 여러분 1번 그래프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기울기와의 관계,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5번 오음의 법칙에 대해 끝났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구글 폼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시험 전날? 뭔가 이상하다. 그 시험주 있죠? 시험주에 온라인 스트리밍을 할게요. 그 스트리밍 할 때 시험 그 문제의 답을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낼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핵심 5번 여기까지입니다. 안녕.